옷상 무서워? 아니 내가 하면 존나 안 무서워. 아니 무서운 걸 원하면은 돌비의 공포 라디오로 가. 왜 나한테서 브레이든도 있고 뭐 많잖아 쌈무이라든가 왜 나한테서 공포를 해달라는 거야. 존나 안 무서운데. 응? 네. 오싹오싹 공포계단. 공포를 읽어주는 남자 신림동 퀘스트 신지우입니다. 원래 할 생각이 없었는데 자꾸 해달라고 때를 써가지고 30분만 하겠습니다. 이구역이 빙봉년님 슈퍼챗 5,000원 감사합니다. 나이스 연장해줘서 고마워요. 억울하게 혼자 일할 뻔했네요. 백수 오빠. 저 백수 아니에요. 이게 직업이잖아요. 예? 사람 자꾸 띄엄띄엄 보실 거예요? 뭐 좋아 보여요 사람이 지금? 상당히 열받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싹오싹 괴담. 순배가 겪은 일. 안녕? 나는 지금 음악 계열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고3이야. 솔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내 선배의 이야기야. 그렇지만 비록 내가 겪진 않았지만 사실이고 비방이나 욕설 없이 읽어주기를 바라? 난 이 바라가 그냥 바래로 바뀌면 안 되냐 그냥 이제? 이게 너무 킹받지 않아요 이 바라? 누가 이렇게 발음을 하냐고요. 그냥 이제 바래로 하자. 이거 이렇게 좀 원래 언어라는 거는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거기 때문에 배가 아니죠.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쓰니까 그냥 이걸로 하면 안 되냐? 바래로? 이거 좀 띠꺼워 봐라 진짜. 시작한다. 뭐 그림을 그려놨어요. 일단 실외야. 우선 이게 집까지 가는 길이었어. 반드시 이 꺽쇠 표시로만 움직일 수 있고 딱 하나 방법이 있다면 공원을 가로질러 가는 방법이 있지. 이야기는 어느 날 저녁에 시작돼. 덥지도 춥지도 않은 그냥 적당한 날의 저녁 때야. 내 선배는 농구부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한 일주일 전에 발목을 크게 다쳐서 목발을 짚고 다녔어. 부러진 건 아니고 인대에 크게 무리가 간 거지. 그 선배는 저녁에 집에 올 때 평소에는 공원을 가로지르는 편은 아니었고 본시 갈 수 있는 길에 맞춰 움직이는 걸 좋아했지. 보편적으로 공원이라는 것이 저녁엔 무섭기도 하고 말이야. 아무튼 이 꺽쇠 표시에 따라 길을 가려고 막 저 지도상의 첫 번째 표시에 도달할 쯤이었어. 그게 이 부분이네요. 이런 상황인 거지. 솔까 선배가 겁이 많긴 한데 뭐랄까? 자존심이 세서 무서우면 오히려 쳐다보는 스타일이었거든? 벌벌 떨면서도 쳐다보는 타입이라 이런 곳에서 오히려 더 그 길로 가는 게 맞는 성격이었는데 나중에 선배가 그러더라고. 그때 거기로 가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자존심이고 뭐고 우선은 이 몸도 살아야 하니까 말이야. 무튼 선배는 공원 안쪽으로 들어가서 가로질러 가는데 섬뜩했던 게 그 여자 선배가 공원 안쪽에 움직이는 거리에 맞춰서 공원 밖에서 따라오고 있었다는 거야. 철사로 된 공원의 벽은 서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여주기에 충분했고 선배는 거기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버텨야겠다고 생각한 후 공원에서 전화 받는 척을 하며 20분 정도를 있다 보니까 그 여자가 가더래. 가고 나서도 한 5분 정도 더 있다가 움직이는 철저함까지 보인 선배는 공원을 빠져나오면서도 절뚝거리는 발 때문에 더 긴장할 수밖에 없었지. 선배가 공원을 나와서 공원에 붙어있는 첫 번째 건물을 지날 때였어. 왜 사람이 앞을 보며 가도 옆이 조금 보이잖아. 눈에 시야라는 게 있어서 말이야. 흰색이 살짝 보이더래. 그래, 그 흰옷 입은 예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던 거야. 절뚝거리며 걷는 선배를 보고 씩 웃더래. 선배는 정말 너무 무서워서 목발까지 던지고 아프고 자시고 절뚝거리면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
사진 속에 목적지라고 써둔 부분, 선배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하기까지 정말 미친 듯이 왔지만 사실 이 아파트로 가는 사람만 쓰는 길이다 보니 100% 여기 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지. 아무튼 선배는 미친 듯이 뛰어서 엘리베이터에 도착했는데 엘리베이터가 15층에 있더래. 내려오는 걸 기다리는데 천천히 걸어오는 그 흰옷이 보이더래. 진짜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흰옷 입은 사람도 거의 다 왔을 때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엘리베이터를 탄 선배가 닫기를 미친 듯이 눌렀지. 근데 여기서 웃긴 게 이 아파트가 전기 절약? 절전? 뭐 아무튼 그런 걸 해서 닫기 버튼을 못 누르게 돼 있었던 거야. 그때 닫히기 시작하는 문을 보고 그 여자가 달려들어오더래. 이게 더 무서웠던 게 느긋하게 웃으며 걸어오던 여자가 달려들어올 땐 그 웃음이 더 짙었다고 하더라고. 그땐 정말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다더라. 하여간 그렇게 엘리베이터는 올라갔고 13층이 그 선배가 사는 층이었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선배는 다급한 마음에 몇 층에 사는지 모르게 하려면 층을 다 눌러야겠다고 생각했나봐. 18층부터 15층까지 다 눌러놓고 계속 올라갔던 거지. 선배는 도착하자마자 집에 들어갔고 문을 잠궜어. 흰옷 입은 여자가 한 5분 서 있다가 올라왔고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데 그 모습, 그 표정이 뭐랄까? 무표정하게 웃는 느낌이랄까?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문을 두드리다가 문이 안 열리자 신혼부부네 집을 마구 두드리기 시작했어. 다행인지 불행인지 신혼부부는 여행 중이었고 그 다음 타겟은 오래된 부부네 집이었지. 그 부부는 여행 중이었대. 마지막으로 두드린 곳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사는 집이었는데 문을 너무 미친 듯이 두드려선지 할머니가 그냥 문을 열어버린 거야. 문이 열리는 순간 한 손으로 문을 잡고 한 손으로 할머니를 밀치며 들어갔어. 그 모습을 보자마자 이 선배가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올라올 때까지 선배는 무서워서 계속 문에 있는 조그만 구멍으로 계속 그 집을 보고 있었지. 경찰이 오고 문 밖으로 나와 그때서야 저 집이라고 저 집으로 들어갔다고 말을 하며 삿대질을 해댔고 경찰이 문을 두드려도 아무 응답이 없어 문을 따고 들어가는 순간 경찰도 선배도 주저앉아 있었어. 들어가는 입구부터 피로 천장까지 떡칠이 돼 있었고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이미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난도질 다양해 있었어. 그리고 여자는 피를 바른 건지 피가 묻은 건지 모를 정도로 피를 뒤집어 쓴 상태로 앉아서 웃고 있더래. 경찰 2명이 그 여자를 체포했고 그 여자가 끌려나가며 선배를 쳐다보고 미소를 지었는데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 오마에 럭키맨 데스. 문득 든 생각인데 목발 때문에 저 여자가 방심해서 도망에 성공한 건 아니었을까? 여담이지만 선배는 이후 이사를 했대. 그리고 용감한 시민 표창인가도 받았다는데 그 선배의 왈 무엇이 용감했던 거고 나 때문에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께 죄송해서 나 어떻게 살아가. 그 선배는 농구부 주장도 관두고 학교도 관뒀어. 그리 후에 집 밖으로 나오는 일 없이 방구석에서 그냥 씹덕 애니나 보다가 살았다고 하더라고. 지금은 연락이 끊겼지만 아마도 군대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나는 가끔 해보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얘가 이제 여자애가 고3이잖아요. 고3이고 시험 기간이었을 거야. 그래서 시험 기간에는 또 이런 게 재밌습니다. 고3 여학생의 사고관에서 세계관에서 창작된 망상 뻘글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예, 오늘 금요괴담에 고3 소녀의 뻘소리 8불 드리겠습니다. 8불. 예,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다음. 이거 읽었다고 표시해야 돼. 자, 다음은 머리만 굴러다니는 반삭한 여자 귀신. 판이네요. 처음으로 글을 써보네요. 글재주가 없으니 재미없어도 이해해주세요. 그냥 이런 일이 있구나 하면서 재밌게 봐주면 좋겠어요. 작년 일인데요. 성인 되고 나서 살면서 처음으로 알바라는 걸 하게 됐어요. 궁전 노래타운이라는 노래 주점이었어요. 학생이라 나는 7시부터 1시까지 제일 바쁜 피크 타임에만 일하는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나 포함 평일에 홀에서 일하는 사람은 나 포함 3명이었어요. 누나 1명, 형 1명. 우리는 1시간씩 돌아가면서 카운터에 앉아서 쉬면서 계산하고 손님을 받고요. 1시간 지나면 또 서빙 보고 그렇게 나름 재밌게 일을 했어요. 내가 일하던 매장은 디귿자 형태의 매장이었어요. 대충 저도 그림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이렇게 흔한 술집이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6번과 7번, 8번 앞에 있는 복도가 유일하게 CCTV가 없는 곳이었고요. 굉장히 으스스한 곳이었어요.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하려고요. 들어봐요. 리슨. 같이 일하던 형은 이상할 정도로 나를 많이 챙겨줬어요. 항상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는데요. 절대 그만두지 말라고. 같이 계속 재미있게 일하자는 거예요. 근데 같이 일하는 누나는 뭔가 항상 안 입고 온 표정이었어요. 잘해주긴 하는데 불편한 게 눈에 드러났고요. 원래 성격도 좀 더러워 보여요. 그러던 중 어느 날이었어요. 평일은 보통 1시만 돼도 손님이 거의 빠지는데요. 그날은 유독 손님이 없었어요. 마지막 손님들이 6번 방에 있었고요. 나는 카운터에 있을 차례였어요. 손님들이 계산하고 나가서 나는 다시 앉아서 모니터 봤어요. 모니터에는 룸 시간, 요금들이 있고요. 그 옆에는 CCTV 있어요. 다들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평범한 CCTV이긴 한데요.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을 인식하고요. CCTV에 찍힌 사람 형태의 가장자리만 노란색 줄로 표시가 돼요. 마치 게임 캐릭터에게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은 것처럼. 다른 물체는 인식을 못해요. 오직 움직이는 사람이나 생물체만 인식을 하거든요. 계속해서 움직이는 건 사람이나 강아지 같은 생명체밖에 없잖아요. 아마 범죄 예방 차원에서 가게 문 닫았을 때 사람 형태가 나타나면 알 수 있도록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손님이 나간 방에서 같이 일하는 형이 자리를 치우고 나오는데 CCTV 보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복도에는 형밖에 없었고 CCTV도 형의 가장자리가 노란색 줄로 표시가 됐어요. 근데요, 그 뒤에 노란색 줄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니 줄만 선명한 거예요. 동그랗기도 하고 네모나기도 한 그런 형태고요. 형 무릎 밑에 정도의 크기에 있었어요. 더 놀라웠던 건 카운터 쪽으로 오는 내내 그 줄이 형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똑같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형이 카운터로 오면서 이제 퇴근하라고 하는데 나는 내가 본 걸 얘기해줬어요. 근데 이상하다시피 정색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 장난치지 말라면서. 석이 나간 나는 그대로 퇴근했어요. 형과 누나는 마감이었고요. 항상 아침 5시에서 7시까지 손님 있으면 매장을 보고 퇴근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형이 안 나왔어요. 연락도 안 됐고요. 그 다음날은 그 누나가 안 나왔어요. 나랑 사장님만 좆빠지게 일하고 사장님이 나한테 부탁했어요. 새로운 마감 알바 구할 때까지만 해주면 안 되냐 마감. 시금은 6,500원 쳐주겠대요. 사장님 사정도 딱 하고 나도 돈 더 준다니까 흔쾌히 수락했죠.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2시만 되면 손님이 빠지니까 사장님은 퇴근하고 남아 있었거든요. 손님들 나가도 자리 안 치우고 내비뒀다가 끝날 때 한 번에 치우려고 딩가딩가 하다 보니까 어느새 마지막 손님이 나갔어요. 7번 방이었어요. 선물은 없었고요. 아무 생각 없이 아싸! 이렇게 김수현처럼 퇴근하다가 자리를 치우려고 방에 들어갔는데요. 문이 쾅 닫히는 거예요. 씨발 거 무슨 일이야 하면서 문을 다시 열고 방을 열심히 치웠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복도에서 뭔가 굴러가요. 그렇다고 이게 공 같은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볼링공처럼 매끄럽게 굴러가는 것 같은데 중간에 뭐 턱 하면서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가 다시 굴러갔다가 부딪혔다가 굴러갔다가 쿨한 나는 무서워서 자리에 안 치우고 퇴근했죠. 그 다음날 일하는데 같이 일하던 형한테 카톡 왔어요. 거기 그만두래요. 그래서 내가 왜요? 하고 묻는데 이상한 일 없었냐고 하길래 어제 있던 일 말했죠. 그때부터 형이 얘기를 시작해요. 왜 거기가 시급 6,000원인 줄 아냐 이러면서 손님도 별로 없고 일도 별로 없는데 왜 그런 줄 아냐 하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오기 전 그만둔 걸 본 사람만 5명이래요. 내가 들었던 대굴대굴 굴러가는 소리는 사람 머리라고 봤다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본 사람이 말하기를 엄청 진하게 한 화장에 빨간 립스틱 그리고 반상머리를 한 여자래요. 머리만 굴러다닌대요. 중간에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건 그 여자의 콧대래요. 그 말 듣자마자 당장 그만두고 싶었는데 아니 애초에 일 시작할 때 조건이 한 달 이내에 그만두면은 기본 시급을 주겠다는 조건이었어요. 돈이 아까우니까 내가 선뜻 결정이 안 나가지고 일단 알았다 하고 다시 일을 했죠. 그리고 일을 관두게 된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유독 늦게까지 한 방에 손님이 오래 있었거든요. 바로 6번 방이었어요. 찝찝했지만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카운터에 있다가 손님 나가고 바로 치우러 갔어요. 그때가 한 4, 5시쯤 됐던 걸로 기억해요. 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방에 들어가면 우선 TV 화면을 본다. 오른쪽 상단을 보고 남은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인터폰으로 카운터 알린다. 이게 제일 먼저 배우는 거예요. 잊을 리가 없어요. 난 분명 카운터에서 손님 나가자마자 남은 시간을 뺐고 그리고 방을 치우러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또 습관적으로 확인했어요. 역시 시간 없음 안주랑 맥주 다 빠지고 마지막에 행주 들고 방에 다시 들어갔어요. 열심히 테이블 닦는데 어디선가 피아노 전주 소리가 들려요. 온몸에 시밤쾅 소름이 쫙 돋았고 본능적으로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온몸이 굳었어요. 가게에는 이모랑 나뿐이고 이모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 이모가 다리가 되게 이뻐요. 제가 그 다리를 뒤에서 보면서 침을 막 꼴깍꼴깍 삼키면서 어떻게 이 이모랑 한번 좋은 시간 보내볼까 막 그런 생각하는데 막 띠리리 전주 소리가 나면서 제가 무서워서 고개를 돌렸거든요. 근데 TV 화면에 글자가 떠요. 생각이나 부활 작사 김태원이겠지 뭐 작곡이랑. 아이 뭐야 바보같이 안심했어요. 물론 1초 동안 분명히 노래방 시간은 없었고요. 시간을 보면 그 옆에 예약곡 번호가 나와요. 예약곡 번호도 없었을 뿐더러 시간이 없는데 노래가 재생될 리 없고 노래가 설령 재생된다 하더라도 내가 들어가자마자 나왔으면 나왔지 한참 치우고 있는 도중에 나올 순 없잖아요. 뭐가 생각이 난다는 건지 씨발거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나한테 뭔 할 말이 있는 건지 저 진짜 존나 무서웠어요 진짜. 도저히 발도 움직이지 않았고 그렇게 스턴 걸린 상태로 미칠 것 같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문 밖에 복도에서 다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막 이래요. 그래서 저는 뛰어나오고요. 다시는 안 나갔어요. 거기. 사장님께 죄송해서 월급도 안 받았어요. 사장님이 진짜 개쌍욕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서우니까 쌩 깠어요. 작년에 겪은 시라고요.
생각만 해도 무서운 소름 돋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그 형 누나랑 만나가지고 이 얘기 가끔 하는데 무슨 사연이 있는지 이야기가 있는지는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한테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한 건 아니었을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게 보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이 형이 지금 이 누나랑 봐봐요. 자, 봐봐. 형은 나를 잘 챙겨줬어. 근데 같이 일하는 누나는 뭔가 안 있고 표정이. 이 지금 글 쓰는 얘가 못마땅한 거야. 어? 못마땅한 거라고. 형은 이거지. 둘이 사겨요. 응? 둘이 사귄다고. 근데 둘이서 이제 약간 알바 데이트 이런 거 하면은 일하기 귀찮잖아. 그러니까 얘한테 짬 시키려고 잘해주는 거야. 근데 이 새끼가 이 누나한테 좀 관심이 있어 보니까 누나가 짜증나는 거지. 그래서 표정이 안 입고 온 거야. 그런 게 있었고, 제가 이걸 결과적으로 어디서 이제 느꼈냐면은, 자, 봐봐. 복도에 형뿐이 없었다. CCTV에 이제 형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이렇게 있는 거잖아. 자, 근데 뒤에 노란색 줄이 하나가 더 있다는 게 뭐야? 동그랗기도 하고 네모나기도 한 형태였다. 그리고 형 무릎 밑에 정도 크기였다. 내가 볼 때는 이 누나가 단발머리입니다. 그래서 이 누나가 지금 무릎 밑에 정도 크기에 있었대잖아. 이 단발머리가 이 무릎 높이 정도 크기에 있는 거야, 단발머리가. 그래서 뒤에서 보면은 약간 이런 형태겠죠. 그러니까 네모 같기도 하고 동그라미 같기도 하고 한 거야. 문제는 뭐냐? 왜 머리만 노란 줄이 잡히냐? 머리만 움직였다는 거죠. 예? 이 형의 무릎 높이에서요. 뭐겠냐고요, 이게 씨발. 응? 예? 뭐겠냐고요. 사카시요? 예, 사카시요. 아니냐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새끼가 이 CCTV 얘기를 하니까 이 형이랑 누나는 열받는 거지. 우리의 이 장면을 들켰구나. 그래가지고 이 둘이 내일부터 안 나오는 거야, 지금. 빡쳐가지고. 그거야, 내가 볼 때는 지금 상황이. 응? 그거라고요. 그게 틀림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튼 뭐, 예, 이런 일이 있었대네요. 예. 이 눈치가 없는 새끼네, 이 새끼가 이거. 원래 이 알바하다가 많이들 사기거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은 뭐 이것도 볼까요? 남부터미널의 모텔 여자 귀신. 또 판이야? 3년 전에 제가 겪은 실화입니다. 그런 경험도 처음이었고요. 또 신기하고 생생해가지고 제가 같이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글을 올리게 됐어요. 2010년 초였던 걸로 기억을 하네요. 여자친구랑 같이 퇴근하고요. 간단히 밥을 먹고 남부터미널역에 있는 한 모텔을 갔어요. 비도 오고 뭐 날씨도 쌀쌀해가지고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이제 좀 보이는 모텔로 빨리 들어갔죠. 예? 또 가서 이제 화끈하게 또 한번 불사지르려고. 여기가 근데 외관만으로 봐도 상당히 음침해 보이고 낡은 그런 모텔이었어요. 아까 잠깐만
그 술집 알바 그 커플 아니에요, 이거? 걔네일 수 있어요, 이거? 호수까지 기억이 나요. 506호였는데요. 안에 들어서 보니까 밖이랑 다르게 깔끔하고요. 새 모텔 같은 그런 방이었어요. 아, 내부 리모델링. 침대도 크고요. 화장실도 전면이 유리 같은 거라서 예, 화장실이 불이 켜져 있으면은 흐릿하게 형태만 보이는 그런 유리예요. 제가 이거 어디서 봤는데 모텔 화장실은 왜 유리냐? 그런 데가 많잖아. 이게 이유가 있대요. 일단 불을 켜면은 넓어 보인대. 그리고 벽을 콘크리트로 하면은 돈이 많이 들잖아. 그래가지고 유리로 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 가격 때문에. 그런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안 가봐서 몰라요? 그래도 이제 미리 이렇게 알아두면은 예, 언젠가 쓸모는 없겠죠. 복도까지는 따뜻했는데요. 방 안은 좀 춥더라고요. 샤워도 하기 귀찮고 여자친구랑 같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너는 뭐 어떤 자세 예,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졸음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저희 둘은 똑바로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는 상태였어요. 천장은 조명에 불이 켜져 있었고요. 바로 옆에 리모컨이 있길래 리모컨으로 불을 끄는 순간 눈앞에 온 잔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다들 아실 거예요. 밝은 빛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어두워지면 순간 나타나는 흰색 형태 그런 거 있잖아요. 불을 끄는 순간 웬 여자 얼굴이 검은색 흰색이 마구 뒤섞여진 마치 흑백 사진 같은 여자 얼굴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지금도 소름 돋네요. 순간 온몸이 굳은 듯 멈췄고요. 옆을 쳐다봤는데 여친도 경직한 상태로 굳어 있는 거예요. 야, 봤어?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냥 헛것 본 것이려니 생각했는데요.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잔상을 본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제가 남자니까 애써 태어난 척 했어요. 아, 이거 뭐 별거 아니야. 이게 과학적으로 인간의 이 동체 시력이라는 게 조명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뭐 거기까지만 일단 알아두고 얼른 잠이나 자. 여자친구도 뭐 제 얘기가 별로 재미없었는지 그냥 피곤해서 빨리 자겠대요. 전 근데 그래도 무서워가지고 화장실 쪽에 주황색 조명 작은 거 하나 켜고 난방을 켰는데도 방이 너무 추워가지고 둘이 이불 꼭 덮고 껴안고 잤죠. 8분 만에 끝났고요. 그렇게 자는데 도중에 추워서 잠이 깼어요. 옆을 보니까 여자친구가 없더라고요.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바로 화장실 문이 보이는 구조였어요. 문 열면 바로 변기 있고요. 변기 돌려서 화장실 쪽 봤는데 주황색 조명 때문에 흐릿하게 안 보이더라고요. 변기에 여자친구가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뭔가 변기 위에 있었어요. 흐릿하게 형태만 보였지만 한눈에 봐도 사람이라는 건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아이, 뭐요? 하면서 다시 고개를 돌려서 이불 덮고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요. 몇 분이 지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괜히 으스스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장난을 쳤어요. 똥 싸기가 새벽부터 똥 싼다고. 근데 아무 대답이 안 들리는 거예요. 고개를 돌렸더니 그 자세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슨 일 있었나 걱정도 되고 또 무섭기도 해갖고 화장실로 가려고 침대에서 내려가려는데 침대 밑에 발밑에 뭔가 차가운 느낌이 진짜 말 그대로 개 같은 그런 게 발바닥에 닿는 거예요. 아, 뭐야 씨발 하면서 발을 딱 뗐는데 여자친구 머리였어요. 제가 밟은 건 머리카락이었고요. 심장이 두근두근 바운스 멎을 뻔한 걸 추스리면서 일어나라고 왜 여기서 자냐고 막 깨우니까 여자친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머릿속을 갑자기 스치는 게 아니 그러면 화장실 저 사람은 아니 저 뭐야 저거 하고 다시 봤는데
아깐 분명히 사람이 안에 있는 것 같이 형태가 흐릿하게 보였는데 주황색 조명이 비친 그런 빛이었어요. 아휴,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설령 정말 저 조명 때문이라 해도 조명이 화장실 안에 있었다면 가능한 일이지만 밖에서 비춰진 빛 때문에 그런 형상이 나타나는 건 불가능하고 설령 그렇다 해도 제가 분명히 알아차렸을 텐데 여자친구한테 얼른 여기서 나가자고 잠이 덜 깬 여친을 재촉했어요. 여자친구가 잠이 많은 편이고요. 절대 깨우는 거 싫어해가지고 귀찮다고 그냥 자자고 하더라고요. 절대 안 된다고 내가 얼른 세수하고 잠 깨라고 옆에 있는 다른 모텔 가자고 역성을 냈더니 억지로 꾸역꾸역 화장실로 들어가더라고요. 여자친구가 화장실로 들어가고 나서 겉옷 챙겨 입고 혼자 있기 무서워서 방에 불을 다 켜고 TV를 켰어요. 검은 TV였고요. 굉장히 큰 TV였는데 키니까 포너부가 나오더라고요. 침대에 앞바다리하고 앉은 상태에서 이제 딱 집중을 하는데 다들 알다시피 이게 채널이 넘어가는 그 사이에 화면이 까매지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채널을 돌리고 있었는데 그 짧은 순간에 채널이 바뀌면서 TV가 까매지는 순간 제 모습이 TV에 보이는데 제 허벅다리에 누가 누워있어요. 아니 누워있는 게 아니고요. 제 다리에 허벅다리가 걸쳐져 있었어요. 허벅지부터 발가락까지 정확히 봤고요. 얼굴 쪽은 기억 안 나지만 뭔가 있었다는 것만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자세였어요. 너는 그림은 그리지 마라. 예, 그림 실력은 죄송합니다. 헛것을 봤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 침대는 파란색이었고요. 저는 검은색 청바지 입고 있었습니다. 사람 색과는 확연히 달랐고 확연히 구분됐을 거예요. 분명히 살색 사람이었고요. 침대부터 바지까지 살색으로 보일 색은 없었거든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TV 채널이 바뀌는 그 찰나에 잠깐 지나간 거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여자 다리는 생각이 나네요. 존나 이뻤거든요. 다리가 매끈한 게 그때 그 술집에서 알바할 때 본 그 이모였나 싶기도 하고요. 아니 알몸이었다니까요. 허벅지까지 다 벗었어요. 그 후에 아직 다 씻지도 않은 여친 데리고 허겁지겁 그 모텔을 나왔죠. 서초동에 남부터미널 자주 지나가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모텔. 지금은 공사 중이고요. 메시지 방이 들어져 있더라고요. 무슨 카드사 뒤에 있는 모텔이에요. 하여튼간에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살면서 지금까지 처음 본 귀신이고요. 또 처음 겪는 경험이라서 술 먹을 때 이제 안주거리예요. 이 안주가 또 달달해요. 그리고 가끔 얘기하는데 얘기할 때마다 이제 소름 돋는다는 거죠. 그래요. 여기까지입니다. 모텔에 이제 귀신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모텔 귀신 썰은 많은 것 같아. 모텔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나? 이건 뭐 여자 귀신인 건데. 그래요. 이게 이제 이 남자애가 왜 이런 걸 보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자친구는 그럼 뭐 어디까지 본 거야? 뭐 둘이 얘기를 해서 좀 맞춰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까지가 진짜 본 건지? 그런 얘기가 없는 게 좀 아쉬운데. 예. 그래서 얘는 여자친구랑 이제 내가 볼 때는 이게 그런 거예요. 여자친구랑 같이 이제 들어갔잖아. 어? 왜 들어가냐고, 왜 모텔을. 응? 퇴근 후 간단히 밥 먹고 남부터미널 갔어, 모텔. 그럼 뭐야 이게 의도가. 어? 갔잖아. 근데 얘가 이제 8분인 거야. 8분짜리.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미정아 죽이지. 와, 나 오늘 힘 좀 썼다, 미정아. 와, 목말라. 미정이 빡쳐가지고 이 새끼 이제 골아 떨어졌어. 미정이 빡쳐서 화장실에서 담배 피는 거야 지금. 근데 얘가 이제 도중에 일어나가지고 미정아 뭐해? 막 이러고 있는 거지. 빡쳐가지고 미정이는
알았어. 자, 갈 테니까. 이러고 이제 같은 침대 쓰기도 싫어가지고, 응? 바닥에서 잔 거야, 바닥에서. 돈 게임 8분이라니, 모텔 들어가고서 8분이에요. 진짜 잘 모르네. 미정이가 왜 화장실에서 담배 피는지 모르겠냐고. 줄담배를 계속 핀 거야. 짜증나갖고. 내가 이러려고 이 시간에 여기까지 왔나. 허무하고 막. 열쇠로 문 따면서부터 8분이라고.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같은 침대 쓰기도 싫어.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자는 건데 이 새끼가 또 잠깐 또 일어나가지고 안 오니까. 그랬다 이제 머리 밟은 거지. 그랬던 게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건 미정이가 굉장히 좀 이제 화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 친구는 이제 좀 운동을 좀 해야 된다. 뭐 아르기닌 이런 거 좀 먹고 마카 이런 거 좋단 말이야 남자한테. 그런 거 좀 먹고 이 근지구력을 좀 길러야 된다. 뭐 칙칙이 같은 도움도 좀 받으면 좋고요. 예.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아니 뭐 오늘 오싹오싹은 뭐 씨발 색드립만 치다 끝나는 것 같은데 예,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다음 주에 좀 진지하게 할게요.